안녕하세요. 커닝메이트 안 대표입니다. 아마 창업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벽이 뭐냐면 여기저기 말은 많은데 다들 명확하게 안 알려준다는 답답함일 겁니다. 다들 뭉뚱그려서 말할 거예요. 누구는 인테리어 평당 얼마, 누구는 100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200에서 300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면 장비도 별도, 냉난방비도 별도, 소방도 별도, 전기공사도 별도입니다. 이렇게 견적서를 받고 2번 놀란 경험 계획입니다. 게다가 유튜브와 블로그의 정보의 극과 극, 누구는 카페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는 저 카페로 월 1000만 원 봅니다. 영상이 동시에 뜹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벌어? 물어보면 다들 얼버무리는 경험, 열의 9은 얼마 못 벌어 혹은 뭐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갑니다. 누구는 매출의 30%는 남는다고 하고 누구는 10%도 남기 힘들다고 하고 평수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시작하라는 사람도 있고 카페는 무조건 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카페는 조건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차인 제가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 경영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것 같고, 그런데 진짜로 말씀을 드리면 카페는 매출만 가지고 얼마를 남는지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았다고 해볼게요. 한 매장은 커피가 5,000원이고 다른 매장은 2,500원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팔려면 2,500원짜리 매장은 훨씬 많은 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만큼 재료도 더 들어가고 사람도 더 필요하고 설거지도 늘어나고 소모품도 더 들어갑니다. 반대로 객단가가 이제 높은 매장은 같은 매출을 훨씬 적은 주문 건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같다고 이익까지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건비와 원재료가 비싼 상황에서는 직원 한 명을 더 쓰느냐 덜 쓰느냐만으로도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임대료, 카드 수수료, 공과금, 광고비, 요새 배달 안 하는 곳이 없죠. 배달 수수료, 자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세금도 따로 계산해서 빼놔야 되고 세금 기장료도 따로 들어가고 제가 더 기억이 안 나는데 기타 잡비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현실적으로 대출이 없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죠.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대출 이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의 최종적인 이익률은 10%에서 20% 사이를 목표로 설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20%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익률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게 나온다면 임대료가 너무 높은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좀 강한 건지 원가율이 높은 건지 메뉴 가격이 잘못된 건지 비용 구조를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비와 인력 구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만 한다면 20%도 넘어가는 이익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국 경영의 노하우와 고정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얘기 다음으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도 돈 얘기구나. 보통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표님, 인테리어 평당 얼마 정도 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평당이라는 개념은 정확한 견적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략적인 예산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견적은 철거 얼마, 목공 얼마, 전기 얼마, 그리고 도장 얼마, 타일 얼마, 그리고 1층은 소방공사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2층 이상으로 가게 되면 소방공사가 필수죠. 그래서 소방공사도 사실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가는 자재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나오고 그 총 금액을 평수로 나눠보니까 평당 얼마 정도 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싸게 했을 때는 평당 한 100 정도 들었었던 적도 있고 좀 많이 나왔다 싶으면 200만 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제가 쉽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가방 하나 사려면 얼마 필요해요? 몇만 원짜리도 있죠? 근데 백화점 가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똑같은 가방인데 가격이 수십 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가방보다 훨씬 크고 수많은 인건비와 자재가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얼마나 변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평당 얼마예요? 이것만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컨셉이 이미 명확하고 설계나 디자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각 공정과 시공을 조금 직접 내가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디자인도 모르고 콘셉트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맡겨야죠. 공간 디자이너나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매장의 컨셉도 잡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매장의 방향까지 잡아주게 됩니다. 흔히 이거를 이제 쉽게 한 단어로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 무조건 아까워할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는 공간 자체가 상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좋은 공간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창업자분들이 인테리어에 7천만 원이면 카페 만드는데 7천만 원 전후쯤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카페는 머신이나 이제 그라인더 같은 장비 그리고 냉장 냉동고 같은 제빙기 다른 요식업에 비해서 장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가구 각종 집기류들도 별도고
두고요. 전기 증설이나 냉난방, 소방, 급배수 같은 공사도 견적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총액만 보지 마시고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대표님 셀프 인테리어 하면 많이 아낄 수 있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셀프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장난이고요. 저는 웬만하면 권하진 않습니다. 왜?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노동도 노동대로 하고 2차 비용이 들어갈 요소가 많기 때문에요. 전문가가 괜히 입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몇 평이 좋아요부터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먼저 정해야 되는 거는 나는 하루에 얼마를 팔고 싶은가, 그러니까 목표 매출. 왜냐면 목표 매출에 따라서 필요한 좌석과 주방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팀당 이제 객단가가 한 16,000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15,000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낮아? 당연하죠. 카페는 커피 한두 잔에 테이크아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100만 원을 15,000원 정도로 나누면 하루에 약 67팀의 주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매장의 테이크아웃 비율과 홀 이용의 비율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홀에서 받아야 하는 팀이 하루 50팀 정도이고 우리 매장의 테이블이 15개라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3회전 이상은 돌아야 되겠죠? 근데 카페는 손님이 하루 종일 많이 오는 업종이 아닙니다. 몰릴 때 몰리고 안 올 때는 정말 안 옵니다. 토요일 같은 주말 오후 2시에는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10팀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 매출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면 어느 정도 좌석을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략적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시작을 하신다면 20에서 40평 정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명 이상 운영을 하거나 직원을 두고 높은 매출을 목표로 한다면 50에서 60평수 이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수가 커질수록 무조건 좋은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 평수가 커지면 임대료 올라가죠, 관리비 올라가죠, 냉난방비 올라가죠, 인테리어 비용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한 평수는 그냥 비용입니다. 그리고 카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창고입니다. 원두, 컵, 빨대, 냅킨, 시럽, 포장재, 박스, 각종 소모품 운영해보면 생각보다 물건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홀과 주방만 꽉 채워서 설계를 하면은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건 둘 곳이 없어져요. 15테이블 정도를 여유롭게 배치하고 주방과 창고까지 제대로 확보를 한다면 30평 구조에는 약간 타이트할 수 있고 40평 정도면 좀 여유롭게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 평수를 정할 때 몇 평짜리 카페를 할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목표 매출, 필요한 주문수, 그리고 필요한 좌석, 주방, 창고, 최종 평수, 이 순서로 좀 역산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카페 평수도 결국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매출 구조에서부터 역산으로 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진, 인테리어, 평수 3가지를 다뤄봤는데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진이 몇 프로다, 평당 얼마다, 몇 평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대신에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말만 반복했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SNS에서 보면은 누구는 10%는 남는다고 하고, 누구는 30% 남는다고 하고, 누구는 평당 100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300만 원도 부족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 카페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실 때 누가 얼마 들었다더라, 몇 평이 좋다더라 하는 숫자를 그대로 내 매장에 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에 팔고 싶은지, 어떤 형태의 매장을 만들 건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역산으로 계산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검색해봐도 누가 하나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더라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가 많은 질문을 모아서 제가 실제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Q&A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